36회 경도 개성 한성. 자, 이번 회부터는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본문으로 들어가며 가급적 인용을 자제하고 제가 외우고 있는 지식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경도를 서울이라고 합니다. 서울이라는 지명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경도인 서울이 우리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기원전 3897년경의 신씨 개천입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10월 3일은 개천절인데 이날의 주인공을 우리는 단군 왕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천이 있었던 해는 기원전 3897년 경이고 단군 왕검의 등장은 기원전 2333년입니다. 즉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닌 불교 본전물에 계신 석가모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시며 이분이 역사 속에 환웅 천황이십니다. 북코리아인 카자흐스탄의 우파에서 태어나서 득도하시고 무리 3천을 이끄시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원 중심지로 이동하셔서 신시에서 개천을 하셨던 것으로 그 개천의 장소 신시가 바로 하늘을 연 개주 개경이며 이 개경이 바로 서울, 즉 전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인 소울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개경을 소울인 서울, 신시라고도 했습니다. 역사 속 개경과 서울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이 경도인 서울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역이 바로 동경, 서경, 남경, 북경입니다. 이들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은 어떠한가요? 동경은 현 열도에, 서경은 반도의 평양으로, 남경과 북경은 차이나에 조작되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갈갈이 찢어져 조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서울의 진산. 진산이란 그 지역이 등지고 있는 기반이 되는 산으로 신중 동국 여지 스남에서는 경도인 서울의 진산이 화산인 삼각산인 것처럼 조작했지만 서울의 진산인 남산이 바로 민족의 용산인 금강산으로 이 금강산을 백두산, 묘양산, 태백산, 곤륜산, 수미산, 수양산, 금산, 금수산 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서울의 남산인 금강산이 또한 전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자이셨던 우리의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 경주의 용산이기도 합니다. 개성.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인 서울에 있었던 성이 개성으로 이 성이 바로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비당금자의 금성이었습니다. 개성의 군명을 황도라고 합니다. 즉 역사 속에 사망이신 수인씨 태오복희 염제의 신농에 계셨던 곳이 바로 황도였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개성에 있었던 궁궐들이 모두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개성 개경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경도와 개경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한성. 한양에 있었던 성이 한성으로 이 한양의 위치를 찾는 것이 바로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들추어보면 도대체 궁궐의 위치가 있었던 곳을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숨겨 놓았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의 한양의 진산이 화산인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성 지역을 읊은 화산곡을 인용하면서 간단히 신중 동국 여지스남 제1권 경도 개경 한성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제 본책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참조 바랍니다. 춘정 병계랑 문집 3권의 화산곡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궁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 철성으로 이곳의 지명이 또한 황주이며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은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의 관중지역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 아방궁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에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제본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